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잘할 교할못 한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김정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남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여주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보니까 김정아 교수님은 작년 9월에 그리고 여주호 교수님은 2달 전에 무려 올해 3월에 임용이 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계속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교수로 임용되셔서 수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3학점짜리 수업 3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자마자 수업을 맡아서 처음 준비해봤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줌으로 하니까 그쵸. 줌도 처음이고 네. 한 번은 제가 수업을 하다가 화면 공유를 안 하고 그냥 제가 혼자 수업을 한 거예요. 학생들은 안 그게 보였던 녹화 거예요? 강의였거든요. 네. 2시간을 실컷 찍고 나서 영상을 업로드하니까 네. 말만 계속 다시 찍어주고 막 그런 고생이 되게 많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이런 일도 없을 텐데, 그렇죠? 저는 이제 빅데이터 이런 분석보다는 이제 클래식한 과목 위주로 좀 하고 있는데 전부 실시간 동영상, 그러니까 실시간 수업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아서 3시간씩이니까요. 14학점이면 일부 과목은 녹화로 하고요. 그리고 일부 과목은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녹화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새벽에 보통 해서 잠긴 목소리로 하고 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여지호 교수님은 재밌는 에피소드 알려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게 녹화 실컷 하고 저장하려니까 저장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럴 수가. 네, 줌으로 수업하는 게 만만치가 않네요. 얼른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사실 제가 오늘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두 분의 자료를 보면서 교통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담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초연결이니 초지능, 초융합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들이 이 두 교수님들의 자료 속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가상현실,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사실 요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와 미래 사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용어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 두 분이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예, 대단합니다. 구독 저야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교통이라는 학문이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다루다 보니까 교통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하고 관계된 모든 학문을 잘 버무려서 이해하고 분석을 해야 그나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대한교통학회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포진해 계시지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그만큼 교통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 경영학 등등의 다양한 학문을 전공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에서 또 대한교통학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궁무진한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이 다양한 분야에서 또 여러 연구진들이 모여 있는 이 대한교통학회, 또 제가 프로그램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데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먼저 Yes or No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es or No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딥러닝, 인공지능, 기계학습과 같은 모델링 기법은 기존의 교통공학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딥러닝, 인공지능. 또 머리가 아프네요. 해결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가겠습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저는 그러면 노우로 하겠습니다. 왜 저는 그러면이에요? 저랑 반대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사실 이게 저는 예스 반, 노우 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 새로운 문제를 뭔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머신러닝이나 이런 인공지능이 풀어주는 건 아니고 네. 원래 문제가 정의가 되어 있었고 저희가 그거를 저희만의 방식대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카메라 영상 정보를 가지고 거기서 뭐 보행자를 인식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이 다 있었고 근데 그게 성능이 안 나왔는데 아마 그런 새로운 모델링 기법을 도입하면은 성능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네. 없는 문제를 새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기존에 없던 문제를 새로 정의하고 만드는 거는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아무리 이 최첨단 시대라고 해도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또 못 예, 그렇죠.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Yes or No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이동이 편한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고령자가 이동이 편해야 되지 않을까요? O 가겠습니다. 정답은요, 교수님? 네, O입니다. 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막연하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이렇게 움직임이 편해야지 내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한 3년 전에 일본에서 있을 때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에 시즈오카의 이제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분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모든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이동이 편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고는 살짝 보기 어려운 게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65세에서 74세 사이에 이제 저는 이제 활동적인 고령자라고 이제 지칭을 했는데 그 나이대가 특히 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네. 카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이제 단거리 통행의 경우에는 버스의 이용 빈도가 낮을수록 또 30분 이상의 중장거리의 통행에는 버스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왔어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체적인 활동 조건이 충분한 고령자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반면에 이제 장거리 통행은 버스를 타고 나갈 수 있을 만큼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이 고령자도 여러 가지 층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생활 반경에 따라서 네. 또 그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군요. 네, Yes or No 두 분과 함께 또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좋아요. 네, 여조 교수님이 방송 전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놀러다니면서 찍으신 사진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언제 놀러다니면서 공부까지 하셨는지 싱가포르에 계셨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놀러 다니는 사진이 많은 거에 대해서 살짝 반박을 하자면 해명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석사 때부터 입학할 때부터 쭉 사진을 다 봤는데 네.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사실 연구하면서 사진 안 찍잖아요. 근데 사실 안 찍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하나쯤 남겨놔도 좋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밖에서 찍은 사진들밖에 그렇죠.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에서 다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석박을 다 국내에서 받아서 네. 조금 외국을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가신 거군요. 예, 그래서 네. 그 졸업 전부터 칼을 갈고 있었죠. 나는 나가겠다 이러면서. 자, 이렇게 교수님이 임용되신 지 그러고 이렇게 딱 2달이 됐어요. 그쵸? 다녀오신 이후에. 그래서 열정도 의욕도 넘치실 텐데 앞으로 어떤 분야를 연구할 계획을 하고 계신지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연구 분야는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배달 시간 예측하는 네.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쪽 그래서 연구를 계속 관심을 있게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데이터들이 많이 수집이 되고 있어서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빌리티 시스템을 새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승객과 차들이 여러 대가 공존해 있잖아요. 네. 그럼 승객이랑 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매칭을 해주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매칭을 해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플랫폼 이용자와 그런 제공자와 그들 사이의 어떤 형평성이나 뭐 그런 문제도 푸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이렇게 말만 하고 제가 하고 있진 않은데 하여튼 뭐 그런 쪽에서 정책적이라든지 뭐 운영 쪽이라든지 다양한 연구가 저는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카카오 모빌리티 말고는 그렇게 모빌리티 산업에 뛰어들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은 없지만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공공 민간을 뛰어넘어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참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집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김정환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주된 관심 분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하고 싶으신지. 네. 사회와 네. 기술의 변화가 큰 만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너무 장대하죠?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연구 트렌드가 빅데이터 분석이어서 관련된 연구들을 하다 보니 조금 데이터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그런 교통 행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빈틈들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조금 교통 분야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사회가 더욱 성장해 나갈수록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네. 가지고 교통 행동을 좀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심리학 포함해서 경영학, 뭐 산업 쪽의 통계학, 뭐 여러 분야를 두루 이제 좀 공부를 해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더 공부를 해서 조금 다 융합을 좀 잘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든든하고요. 우리나라의 교통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주실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통학계의 기대주의이자 새로운 브레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대학교 김정환 교수님과 한남대학교 여지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두 분 또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연구 많이 하시다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절할 교알못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 안녕.